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4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년간 이 대비 특강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독해 4부분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거의 시간 싸움이라서 근데 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독해 4문항수가 독해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독해 4부분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독해 1, 2, 3이 워낙 난이도가 있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험에 임박해서는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독해 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변입니다. 그래서 시험 임박할수록 독해 4부분 문제를 내가 좀 많이 풀어야겠다가 솔직히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지문에 4문제가 딸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2문제는 풀기 쉽고요. 2문제는 어려워요. 그럼 20문제를 반타작을 하면 10문제가 날아가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반타작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해 4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을 쓰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문제 중에서 3문제 하나만 틀려도 그게 몇 지문이에요. 그럼 4, 5문제가 좀 줄어드는데 틀리는 개수가. 그러니까 독해 4부분은 진짜 시험에 임박할수록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적중문제 풀 거고요. 독해 4부분은 사실 특별한 전략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게 구체적인 의미 묻는 문제, 또 구체적인 해당하는 단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묻는 문제, 제목이나 이런 거 묻는 문제, 그리고 지문 유형은 설명문이 있고 그다음 이야기 형식의 글이 있고 그리고 설명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면의 글이 출제가 된다. 요 정도지 사실 막 뭐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정확한 핵심 전략이 많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 더 접근을 하셔야 돼요. 풀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 의도 핵심 전략까지 한꺼번에 파악을 할게요. 장난 아니죠.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지문이 주는 이게 압도하는 게 되게 크죠. 여러분들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사실 이 지문 자체를 다 읽고서는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문제씩 5지문에 20문항이잖아요. 5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우린 해당 시간 안에 1, 2, 3, 4 영역을 다 풀 수 없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게 질문, 문제라는 거. 보통은 이제 쭉 문제 쭉 훑어보시면요. 2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 중에 무엇이 아닌 거, 이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 근데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좋아요. 왜냐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얘를 빨리 지문에서 찾기가 쉬워지니까. 지문에서 빨리 찾아야 그 해당하는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2번째 단락이라고 짚어준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4번째 단락이라고 딱 짚어주죠? 거기 어휘, 그러니까 오늘 푸는 이 4문제는 딱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특정 단락에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는 거, 옳은 거 고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휘, 그 다음에 제목, 딱 명확하게 정말 전형적인 그런 출제 유형입니다.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문 언제 다 읽어요.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가 원하는 걸. 사실 문제 자체가 지문에서 중요하니까 중요한 정보니까 문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문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다 읽다 한들 이 문장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 97번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했는데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게 2번째 단락이라서 그냥 2번째 단락 가시면 돼요. 2번째 단락 가기 전에 이제 뭘 보셔야 돼요? 보기를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2번째 단락을 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97번은 2번째 단락에서 풀릴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 읽고 보기를 보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보기가 짧으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기가 더 짧아서 기억하기 쉬울 뿐더러 다 해석을 못 하잖아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보기를 먼저 분석해서 이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만 가자는 거죠. 진짜 웨이하이가 잠재적 위험이 되게 비교적 커요. 대다수가 그죠? 폐기 위성의 부품이래요. 근데 이걸 페이치웨이션 링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어를. 속도는 보편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으면 좀 찾기가 쉽잖아요. 이 많은 글자들 속에서 숫자, 찾기 쉬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찾을 때 거기 밑도는지 그 이하인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집중돼 있어. 이것도 숫자잖아요. 4,000m 정도의 그런 궤도에 집중이 돼 있는지를 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해당 단락을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보기를 봤으니까 그럼 이제 보기에 대한 내용이 이 단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쭉 읽어서 나가시면 여기 빠공리라고 속도 부분이 찾기가 쉽잖아요. 첫 줄부터 나오니까 그럼 이 속도 하에서 어쩌고저쩌고 진행이 돼요. 그래놓고 타이콩라지도 윈싱 수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서 윈싱 수도가 겹치죠.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뿌가 나와요. 그쵸? 이 속도를 밑돌지 않습니다 해서 이 뿌를 보면 얘가 아니라는 게 딱 소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기를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필요 없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빠공리가 나온 데서 운행 속도 부분이 나오고 거기서 여기 이 속도를 밑돌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보가 딱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게 페이치 웨이싱에 대한 얘기를 가셔야 돼요. 쭉 보다 보니까 타이콩 라지는 뿌즈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 다른 유형,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띠위나 뿌즈 같은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여기 자체가 뿌가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뿌즈, 그치지 않는다는 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대다수가 이 부품이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서 소거를 해줘야겠다. 이 단어가 나온다.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답이 아닌 거잖아요. 뿌, 이놈의 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잠재, 이렇게 대놓고 나와요. 그쵸? 잠재의 그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지만 소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 볼 거예요.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려요. 왜냐면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긴 게 4개 보기 중에 3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것만 보고서 딱 그냥 A 아니면 B 막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해놓고 强制报废措施를 이 조치가 나올 거예요. 얘가 실행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원인을 묻는 문제인데 그 원인이 아닌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설명이 길면 더 찾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운 원인이라는 건 인과관계에 관련된 접속사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거 고르는 거라는 거. 그죠?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면 세 번째 단락에 强制报废措施가 나와요. 그래놓고 인스가 나오죠.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문 보셨죠? 한가득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읽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어디서 그게 나올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쨌든 앞에가 두 번째 단락에서 풀렸으니까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단락으로 이어져 갔을 때 이 조치 나왔고 인트 나왔죠. 실행되기가 어려워요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원인이 아닌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자, 키워드 찾았으면 보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읽으셔야 돼요. 법률이 규범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현재 기술수단이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대한 얘기 나오는지 기술수단 얘기 나오는지 그리고 자금의 투입이 늘었는지 아니면 줄어요. 뭐가? 위성의 사용 시간이 줄는지 이게 되게 구체적인 상세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보시면 보고 어조용조가 이외죠. 수어도안 복무기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나오죠. D, 그쵸?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얘를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보라서 얘 때문에 얘로 답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줄어들었다, 사용기간이. 정자 정반은 비용이죠. 비용이 늘었다는 거죠. 자금의 투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닌 거예요. 그죠? 답이라는 거죠. 여기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국제간에 어쩌고 그래서 그러나 법률 규정 자체도 지금 완비되어 있지 않아 해서 얘도 제거되면 남는 건 B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급해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근데 너무 지금 본문 내용이랑 똑같은 게 보기들이 막 있어. 한다고 답을 고르시는 거 안 됩니다. 되게 많이 틀려요. 아닌 거 고르는 거. 사실 여기 부분만 잘 찾으면 답 고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의미,
표현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대놓고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요. 자, 볼게요. 여기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줘야죠. 어떠한 设想, 생각들은 사고, 생각이죠. 내가 떠올리는 그런 생각의 설계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TMI 신공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봐야 되죠. 근데 견해가 독특한지 생각이 창의가적인 거지 장면이랑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생각이잖아요. 设想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생각이 되게 기발하다라는 뜻으로 정답이 B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추앙이도 나오죠. 대담하게. 그래놓고 设想이 나오죠. 이러한 아이디어.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좌우의 내용들을 주어수로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설명문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주제 어디서 고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단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첫 번째 단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야기 형식의 글은 주제를 제일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이제 미괄식으로 끝나고 보통 두 갈식인 경우도 되게 많은데 중국어 지문이 보통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는 이러한 그 지문의 경우에는 병렬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 단락의 첫 번째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데뷔 특강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10대, 두 번째 단락은 나의 20대, 세 번째 단락은 나의 30대, 네 번째 단락은 나의 40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나의 미래예요. 그러면 10대나 미래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이 글의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설명문의 경우에 주제를 묻는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죠? 보기 먼저 보시고 각 단락의 첫째 줄, 아름다운 우주인지 타이콩라지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A보다는 B, C, D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벌써 문제 읽었을 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타이콩라지가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타이콩라지 자체가 사람을 속썩인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회수한다는 건지 헷갈려요. 그쵸? 헷갈려요. 자, 볼게요. 각 단락의 첫째 줄인데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첫째 줄에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첫 번째 단락의 개요를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고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을 읽다가도 딴 같은 거 보이면 내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단락이랑 마지막 단락은 조금은 신경 쓰면서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용의 나열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냥 첫째 줄이라고 본 거지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중간에 딴시나 그어시처럼 역접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시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이 웨이성에 대해서 웨이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죠. 두 번째 단락은 왜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줄만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처리 방법이죠. 관리하는 방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회수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 주제는 아니에요. 일부 단락에서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법률적인 것들은 실행하기 어렵고 그럼 다 이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따지면 위해를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 않고요. 회수를 얘기를 하지만 이 글이 전체 일부분만 등장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되게 까다로워. 처리도 왜냐면 앞서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얘가 처리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이 처리가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다. 얘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뭔가를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얘 처리가 되게 난감해. 이걸 회수한다는 게 아니죠. 처리를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정답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사실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조금 해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B나 D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걔가 특정 단락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 빠르게 일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특정하게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주는 문제들은 빨리 풀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정확도를 정확하게 아닌 거 고르는 거.
주제 고르는 거,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수나 아니 위해가 아니라 이거의 처리 문제다. 이게 정보의 정확도,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 글 전체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4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유형과 전략만 잘 분석해 두면 어렵지 않게 그래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믿고 힘을 내서 공부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